원강진 세무사입니다. 회계학 개론이라고 해서 이제 1차에 2교시 때 내국소비세법하고 이제 이렇게 두 과목을 보게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40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국소비세법까지 합쳐서 이제 80문제가 나오는데, 그 80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회계학 개론이 사실은 1차에만 있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좀 보게 되면은 기본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객관식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쭉 갔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보통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근데 올해 그 결과를 보니까는 이제 이 꽈락률이 너무 높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면서 이게 다뤘던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왔거든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근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54% 정도가 지금 꽈락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1차 시험 보신 분들이 거의 다 회계학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지, 이게. 예? 그래서 관세사 공부 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회계학이 1차에만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을 많이 이렇게 겪어보니까는 자꾸 뒤로 미뤄, 이게. 기본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수업에만 이렇게 듣고 정리를 안 하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은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객관식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찍어서 공부하려고 기본반 공부했던 거는 다 날라갔고 이미. 그래서 이제 객관식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안타까워.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회계 원리부터 공부를 했는데 객관식 들으실 때 보게 되면은 이미 다 까먹어가지고 오히려 막 찍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회계학은 찍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데 이게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이 뭐 한 5월 초인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이 기본서만 좀 제대로 해도, 왜냐면 요번에 출제된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유형이 조금 숫자가 바뀌고 그게 조금 이렇게 이 문구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오지 않았던 것은 한 3문제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합격 여부에 이 영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본서 강의만이라도 객관식보다도 기본서 강의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적어도 제가 봐서는 50에서 한 6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게 40점을 못 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도 몰라서 찍어도 사실은 40점 넘을까 말까. 운이 좋으면 또 넘을 수도 있지, 이게. 예? 오케이. 근데 이제 하나 계속 매년 말씀을 좀 드리는데, 회계학이 1차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뒤로 밀어서 암기 과목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어느 이 과정은 좀 밟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시험 보기 한 3-4달 정도 남겨놓고 마치 암기 과목처럼 뭐 나올 거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벌써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합격하기 어렵다 이거지, 이게. 네? 오케이? 지금 회계학은 특히나 내구소비세법하고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구소비세법을 30분 만에 끝내야 돼요. 근데 내구소비세법도 사실은 지금 출제되는 것이 예전보다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구소비세법도. 근데 80분 동안에 우리 30분 정도는 내구소비세법을 끝내주고 나머지 50분 동안에 회계학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도 있는데 그 한 문제 푸는데 10분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회계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25문제 이상 풀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시간 재놓고 풀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회계학은 가장 먼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걸 강조를 하는데 요 회계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보면 다 생략하셔. 그리고 나중에 와서 40점만 넘으면 되지.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넘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느 정도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회계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무회계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30문제 정도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회계다 이렇게. 요것이 이제 10문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주로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이제 요것이 돼 있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기본반 시간에 요걸 다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기본반에서 요거는 다루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아마 이제 복습 동영상이든 이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 할 때도 요것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할 거예요, 이게. 첫 시간은 아마 할 거예요, 이거. 할 건데, 요 회계 원리 부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기본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객관식이 있어요. 객관식. 객관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가 있죠. 이렇게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르게 돼요. 이렇게. 근데 보면 이 객관식 할 때 보면은 여기를 다 생략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게. 그래서 꽈락만 넘기자라는 그런 조금은 안이한 생각에게 이 기본서 강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응? 이렇게. 왜냐면은 54%가 꽈락이란 얘기는 그 사람들이 회계학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거든, 이게. 예? 했는데도 꽈락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은 과목인데 너무 그 대처를 암기 과목 하듯이 이렇게 대처하니까 쉽지 않지, 이거. 근데 제가 올해 나온 40문제를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한 3문제만 좀 특이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옛날 기출문제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다만 숫자 바꾸고 문구 바꾸고. 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만 좀 열심히 해서 반복해가지고 했어도 꽈락은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특히나 요 재무회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재무회계에서 그 이론 파트가 있어요. 기본서 앞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파트가 있지, 이렇게. 자산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에요, 자본.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수익하고 이제 기타. 이런 이제 특수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 재무회계 요 앞부분이 있잖아요, 요 앞부분. 요 앞부분에서 이게 24문제가 나왔죠. 이게. 그리고 나머지가 이게 6문제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 적어도 요 앞에 있는 요 부분만 열심히 했었어도 이거는 합격한다 이거지, 이게. 예? 24문제가 나오니까. 특히 여기 앞에 이론 파트는 이거 4문제 나왔어요, 이게. 이게 자산은 15문제나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 강의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건데 거기다 뭐 금융자산 이런 건데 거기서 15문제 나왔다니까, 이게. 유형도 다 비슷하게? 이게? 참, 이게 지금 한 8개월, 9개월, 지금 5월부터 해가지고 시험 때까지 요 파트만 열심히 해서도 합격하는데,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24문제 정도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를 다 포기하더라도, 왜냐면 시험장에서 보지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회계학을 좀, 이 접근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겁을 내시는 것 같아, 이게. 여기만 집중해서 해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그리고 원가도, 요 이제 원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5문제하고 요 관리회계 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5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원가 쪽을 공부 많이 하니까 여기만 일단 시험장에 가서 푼다라고 보시고 여기 나머지는 손도 못 대,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찍는단 말이에요. 그 찍으면 뭐 한 20% 맞아도 여기 푸른 거에서 한 70%만 맞춰도 꽈락이 넘어가지, 이게. 그런 식으로. 조금 전략이 필요해, 이거. 그냥 막연하게 회계라고 해서 내가 회계학과 전공도 아닌데, 어렵다 이거죠.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출발선들이 다 그렇잖아, 이게. 다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 좀 공부해라. 이것도 좀 공부해라. 근데 보면 안 해, 이거 안 해. 공부를 안 해. 나중에 객관식 할 때 보면은 딱 물어보면 실력이 벌써 나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 나와, 이게. 그래서, 이게 1차를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관세사 이제 과목이 2차에만 있다 보니까 이 회계학이 사실 정이 안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강의 때도, 이게 매번 예습하긴 좀 그렇지만 복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복습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예전에 해보니까. 그래서, 요런 어떤 기본서 강의가 사실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가면 이제 객관식을 통해가지고 요 내용을 다시 이제 한번 점검하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이제 매번 보게 되면은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지금 성적, 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실 때 요령을 배우라고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뭐부터 풀 건지 이런 것들, 그런 요령을 배우라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근데 보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회계학은 어찌 보면은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싫지. 내가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더 싫지, 이게. 예? 근데 이제 회계학은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실력을 올리게 되면은 뭐 욕할 수는 있겠지만은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힘든 과목이지, 이게. 예? 이렇게.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세무사, 회계사 정도의 공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꽈락을 넘기고 한 50, 60 이제 점수 그 정도 맞는 걸 목표로 한다면 요런 과정만 좀 제대로 따라와 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처음에는 요 회계 원리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그 뒷부분에 요런 내용들은 과감히 포기할 부분은 포기할 거예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자, 여기까지 좀 하고, 그리고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도 아마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른 질문사항 혹시 있으세요? 뭐, 회계학은 뭐, 정이 안 가지, 사실은. 예? 예. 아무튼, 우리 다음 주부터, 이 진행을 그렇게 해 나갈 거니까, 요대로. 근데 이제 요거 별도로 좀 자기 학습 시간은 좀 있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천천히 진행해 나갈 거예요. 회계 원리 섞어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